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고정 코너죠. 자, 극이들의 수다입니다. 제 왼쪽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제 오른쪽은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야.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아니 박상수 대변인이 어디 다녀오셨다는데. 어제 제가 갔다 온 건 아니고 우리 불법 개파의 수장. 불법 개파 수장이 돼버렸죠. 네, 수장이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제가 정치 시작한 게 18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벌써 불법 개파의 수장이 됐어. 18개월 만에. 이럴 수 있나? 개파의 수장.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개파의 수장님이셨습니다. 네. 네, 개파의 수장님. 자,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제 우리 그 언더73에 그 불법 조직이지만 그래도 오늘 정은경 청문회를 네네. 앞두고 진짜 아무도 그 밭에 안 가보더라고요. 왜 안 가봐? 그게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하고 밭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예. 네. 예, 이제 총 1,500평인데 800평, 700평 두 필지예요. 네. 근데 700평짜리 그쪽은 조금 별로 그렇게 잘 관리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800평짜리 쪽이 뭐가 심겨져 있던가요? 대농장이에요. 어? 농장. 그래요? 농장? 대농장이에요. 혹시 지금 준비됐나요? 예.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수평선 끝까지 펼쳐지는 그 농작물의 쫙그 오. 남미 같은 플랜테이션 느낌 아세요? 그거? 평창이 어차피 앞에 산이 막혀 있어서 또 산으로 막혀 있어. 저 그 농장인데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저 보세요. 저 봐. 저 집까지 다 논이에요. 잘 밭이요. 저기까지 다 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언더73의 그 대표이자 그 진행자인 신성민 작가가 사실 춘천에서 30평 부지에서 주말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부도 하시는 분이라 이게 진짜 농사를 짓는 건가 주말 농장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봤는데 네. 저도 몰랐는데 어제 얘기하는데 저 까만 비닐로 있잖아요. 네, 까만 비닐로. 네, 저 까만 비닐로 멀칭이라 한대요. 제가 전문 용어로 듣더라고요. 진짜 이 멀칭인데 이게 마감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의 전기네. 도저히 아마추어가 저기가 저렇게까지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가 저 집까지 치면 뒤에 산이 막혀 있으니까 수평선 끝까지 펼쳐지는 저 800평 농지를 주말에 인천에서 평창까지 가면서 저걸 저렇게 짓는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불가능하죠. 저걸 어떻게 자작농으로 지어? 잡초도 거의 없이 깔끔하게 짓고 있는 것 같네요. 원래 네. 농사하시는 분들이 옆에 잡풀 나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잡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잡초를 싹 다 정리하고 특히 저 멀칭이 너무나 저 전문가의 솜씨라서 그렇다고 그 다음에 그 저기에 주로 뭐가 지금 재배되고 있냐면 감자, 그 다음에 호박 이렇게 재배되고 있어요. 호박. 네. 또 신성민 작가가 또 이 농사를 직접 짓다 보니까 그냥 나뭇잎만 보면서 알더라고. 이건 감자고, 이건 호박입니다. 이러면서 감자꽃이 예뻐요. 그래요. 예. 근데 하여튼 감자 호박을 재배를 하는데 호박꽃도 또 예쁘고. 호박은 또 저쪽에 지금 우리 영상에는 있는데 호박은 그쪽에 그 저기 덩굴을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것까지 해놨어. 너무 전문가야. 너무 전문가. 바람 불면은 쓰러지지 않게 또 예.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 그런 걸 다 해놨어. 일일이 손이 엄청 가게 해놨어요. 의사 선생님이 참. 예.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대요. 네. 왜 왔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 하는데 그 두 내외가 그러면 좀 종종 가면서 지역분들이랑 교류도 하고 뭐 그랬나요? 근데 일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저기, 그랬다고 알리바이를 그렇게 대주는 거죠.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은 와서 뭐 인사를 하고 갔다 뭐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는 없죠. 그리고 해명하는 걸 보면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직불금도 그 대신 농사를 지은 사람이 대신 수령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신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를 또 한 건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대리 직불금 수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지. 어제가 제헌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냥 제가
우리 헌법을 하나 좀 읽어주고 싶어요. 우리 정은경 위원장한테.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이 평창을 급히 다녀온 이 영상은 역시 같은 언더73 단톡방에 있는 한지아 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청문회에서 이 영상의 멀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좀 할 수 있는지 실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 그 까만 봉지를 이렇게 씌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헌법 121조가 있습니다. 정말 이 헌법 121조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헌법인데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은 조항. 대한민국의 건국과 함께 영원히 계속나는 거. 경자유전? 맞아요. 제1항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그렇죠. 경제유전의 법칙.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그럼 정신이죠. 네, 정신. 정신이죠, 정신. 네, 정신. 건국 정신. 건국 정신. 네. 자, 그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을 하게 됐네요. 언더73 사조직에서 큰 일을 했네요. 그 사조직 큰 일을 해가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강선우 후보자부터 먼저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내 사조직에서 큰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손수 강원도 평창까지 가서 그러니까 어제 비도 많이 왔어요. 네, 비도 많이 왔는데 네, 사조직에서 가는데 큰 일을 얼마나 했어요. 걸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작가 집이 은평인데 은평에서 평창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그러면 인천에서 그러네. 평창까지 가려면 거기서 오래 1시간은 더 해야 걸리는, 돼요. 예. 그럼 4시간 반. 그러면 편도가. 왕복 9시간. 그러면 주말에 왕복 9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작품도 그러니까 없으려면 정말 자주 가야 열심히 되는데. 하네요. 이렇게 사조직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건 필요한 사조직이에요.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정말로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당을 네. 위해서 뭐 패거리 지어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평창 가잖아요. 아니 무리 지어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리 지어서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 조직이에요. 무리 블랙 지어서 요원 같은. 네. 그리고 무리 지어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격려를 하는 의미에서 순서를 바꿔서 강선우 후보자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정은경 후보자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댓글 중에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뭐예요? 인천에서 4시간 반이면 일본에서 농사 짓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게 나아. 나리타 옆에다가 우리 농사를 진짜 짓는 게 나을 것 같아. 분들은.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 강화도 가서 지어요. 강화 강화도에 차라리 인삼을 하세요. 인삼을. 강화도에서 인삼을 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수익 면에서도 좋고 그러니까요. 훨씬 네. 좋습니다. 왜 강원도 평창까지 와서 청정 지역에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신성민 작가 말했다면 공기가 너무 좋대요. 그래요. 우리 네. 강원도는 네. 청정 지역이에요. 맞다. 우리 강원도죠. 우리 강원도는 맞다. 강원의 아들. 네, 강원의 아들, 태백의 아들. 네. 네, 우리 잘 이제 키워드려야 돼. 태백 동해의 아들. 갑자기 이상한 소리라고 그래요. 제 고향은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네. 태백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태백산이랬다. 평창 지역에 일단은 땅 문제가 있고요. 정경 후보자는 뭐니 해도 이 남편분 배우자분의 주식 문제가 그 있죠. 에탄올. 문제가 있는데 또 보니까 이거 시젠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이게 상당히 주식을 가지고 폭리를 취한 부분이 또 나왔어요. 시젠이 진단키트 업체잖아요. 맞아요. 진단키트 업체예요. 근데 그때 진단키트 한참 잘 나왔어요. 네. 그 당시에 진단키트 업체 이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맞아요. 2019년도에 이게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시젠이 한 해만 10배가 주가가 뛰었는데요. 2019년 11월에 14,100원 정도 했던 주가가 그 당시에 9개월 정도 만에 10배로 폭등을 했답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대장주였는데요. 요 시기에 정 후보자의 남편이 해당 주식을 사고 팔고 하면서 단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 하던 주식이 2020년 11월, 7월, 그러니까 7월쯤에 13만 원이 됩니다. 13만 원이 되는데 요 사이에 정 후보자 남편이 이 주식을
수시로 사고 팔았답니다. 요게 의혹이 지금 제기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은 이 코로나 방역에 헌신하면서 굉장히 영웅으로 칭송을 이거 받았잖아요. 이제 기침 예. 할 때. 받았는데 이 남편 배우자분은 이 코로나 방역 이 진단 키트 만드는 업체에 코로나 수혜주를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주식인 게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어머니가 주식 투자한다고 맨날 걱정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2020년 이 경에 굉장히 싱글벙글해 있더라고. 어머니가 시젠을 사놨대. 어. 어마어마한 성견지명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시젠은 당시 정말 주식하는 사람은 모두 아는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시젠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배추보다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나는 그러고 보니 왜 배추도- 평창에 배추를 안 심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진짜 그거는 정말 어제 우리도 제가 거기 평창 그 이원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 평창 밭을 팔아서 예. 배추밭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왜 굳이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까? 평창도 고랭지 하면서. 배추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전 시즌이 뭔지를 모르고 아, 그 저는 당시에 알고 간이 있었어요. 작아가지고 아니 시즌이 대박 그때 간이 진짜 작아가지고 저도 100만 원을 샀는데 100만 원 샀는데 딱 2배 오르었을 때 팔았어. 정말 진짜 천추의 한이 된대. 시즌은 주식 투자계의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맞아요. 네, 정말 어쩌다 한번 등장하는 유니콘 같은 존재인데 그 시즌을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충 뭐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시즌 요즘 주가 어떤가? 요즘은 이제 관심이 다 사라졌죠. 사라졌죠. 예. 지금은 코로나 진단 키트가 필요 없으니까. 그 아직까지 쥐고 있었으면은 야수의 심장이 있는 거니까 봐줄 수 있겠는데 중간에 수익 창출했겠죠. 한 사람 찾아보시고요. 32,000원. 그래도 32,000원이에요? 네. 와, 만 얼마 있었는데. 그래도 뭐 한 3배는 했네. 그러니까 이게 배추보다 낫긴 해. 역시 고수는 따로 있네. 그래도 차트가 지금 이게 안 보이겠구나. 지금 이 정도 수준이에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뭐 16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창의 에탄올이에요. 이 정경 후보자 남편분이 창의 에탄올을 시즌 주가 추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제작진 여러분. 네. 야, 저렇게 폭등을 했는데 배우자분께서 의사시잖아요. 네. 의사신데 평창에서 땅 사가지고 농사를 직접 지으시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고 또 시젠 주식을 사셔가지고 단타로 이렇게 파시면서 이익을 쏠쏠한 재미를 보셨다는 의혹에 지금 있으신 거고.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창의 에탄올 주식을 사셔서 이것도 코로나 수혜주인데 그렇죠. 5천주 2016년에 5천주를 사셨고 그 다음에도 또 주식을 사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해명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 한 차례로 매도한 적이 없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본 게 없었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지아 의원실에서 딱 얘기했죠. 2017년부터 배당 받으셨잖아요. 이게 배당이 지금 한 주당 500원에서 600원 정도씩 했는데 이걸 모았을 때 한 2천만 원 좀 넘게 배당 2,052만 원. 그 정도를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세요. 4,835만 원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지금까지 2,052만 원을 배당받았으면 주식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가가 올랐으니까 현재 가치는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건 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주식 가치가 뛰었는지 그 지금을 팔았으면 얼마나 차익이 남고 이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배당만 받은 게 투자한 금액의 반이에요. 그럼 얼마나 번 거예요?
김민석 총리랑 정은경 후보자 배우자는 빨리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워렌 버핏보다 투자 능력이 뛰어나시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일을 하셔야지 총리나 장관을 같이 하실 할 때가 사람 아닌 것 많죠. 같아. 이제 뭐 땅 그러니까. 하면은 강선우 후보자 남편이 이제 건물 건물도 본인 직접 본인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변호사가 와서 일단 건물 직접 지어주고 그리고 땅을 어디에 사야 되는지는 누가 알아봐주냐?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그분은 아. 여기가 현재는 도로지만 그러네. 이거 곧 개발 호재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사자.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바뀌어. 그러면 이제 강선우 후보자 남편이 건물을 이제 직접 짓는 거예요. 변호사 와가지고. 우리가 너무 말을 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뭐 도로를 산다, 무슨 뭐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뭐 지역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너무 말을 착하게 하면 안 돼요. 순하게 길바닥을 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예? 왜 그 말을 착하게 합니까? 순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뭐 사조직 이런 얘기나 사조직의 수장이라는 아니, 얘기가 왜 저는 평창까지 갔다 왔잖아요. 아니, 정말 그걸로 입이 다 평창을 갔다 와서 평창을 세상에 그 비를 뚫고. 맞아.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 네, 자, 정말. 그런데 또 일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정은경 후보자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정은경 후보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 문제지. 그 사실 배우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만 있는 게 아닌 게 보세요. 정경 후보자가 보면 이게 직무 관련성 심사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다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던 시기에 남편이 창해 에탄올을 받잖아요. 창해 에탄올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이거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맨 처음에 본부장 시절에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2017년 예, 코로나 전에.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장으로도 승진을 한번 하잖아요. 이 본부장 때 너무 일을 잘했다고 그게 해가지고. 21년. 예.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직무 관련성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부터 마스크와 이제 손소독제가 거의 뭐 필수처럼 그렇죠. 돼서 이때는 코로나 한창 이제 유행을 할 때였기 때문에 이러한 손소독제와 관련한 업체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회신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 최전방에서 항상 TV에 나와서 뭐 아스타민노펜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기침할 땐 이렇게 해라 그런 거 다 직접 알려주셨던 분인데 뒤에서 남편이 이런 손소독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그리고 계속 손소독제 쓰라는 것도 정부에서 권장을 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혹시 창해 에탄올이 이 시점이 돼서 에탄올을 소독제에 안 쓰고 소주에 넣기 시작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무 관련성 없는 회사가 된 게 아니라면 이거는 정말 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손소독제 네.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질병관리청 본부장에서 청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 손소독제가 이게 어떻든 간에 보건 사업이고 그리고 그 당시가 이게 코로나 관련된 주요 업무를 관련하는 본부장에서 청장이 된 사업인데 이게 네. 어떻게 직무 관련성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직무 관련 심사를 받아야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좀 찝찝한 게 이분이 2016년에 청해에탄올을 처음에 샀는데 야금야금 늘려가요. 계속 늘립니다. 이게 본인들 말로는 지금 정은경 후보자가 한 얘기는 수익 실현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연도 차트거든요.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에요, 오히려. 요 코로나 때 잠깐 반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가격이 좀 내려가는 이거 안 보이나? 제가 이거 캡처해 갖고는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인데 그럼 이거를 팔지 않고서는 수익 실현도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는 이게
중간에 배당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샀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병관리청장으로 후보가 재직하는 동안에 관련 주식을 손소독제 관련 주식을 취득하고 또 의료기기 관련 비상장 주식을 소유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 거래 내역을 제출을 안 해요. 또 제출을 안 해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의심이 되니까 이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내요. 뉴 노말이에요. 자료 제출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징해놓고. 안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냈을까 하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복지위 소속 의원들한테 야당 의원실에 한두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뉴 노멀이 됐죠. 뉴 노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회사는 정말 배당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것도 좀 의아해요. 그 배당 많이 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배당을 하겠죠. 뭐 이게. 배당이야 많이 해주면은 주주 입장에서 나쁜 건 없는데 그냥 이 뭐랄까 뭐 강전의 변호사도 알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범 쪽에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겪은 일 중에 제일 재밌었던 뭔가 좀 특이했던 일 중에 하나가 코로나 직전에 마스크 업체 한 곳에 제가 회생 파산을 자문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오. 문 닫으시려고 하셨어.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마스크가. 그렇죠. 줄 서서 사고. 예. 그래서 거기도 망하던 회사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 일이 하나 날라갔죠. 근데 마스크 회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사장님 아내분이 그동안 참던 이혼 소장을 날리셔가지고 왜요? 남편분이 돈이 많아졌잖아요. 아. 이게 주식도 폭등을 하고 이게 보유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어. 고점을 찍은 거지. 그래서 그 주식은 이제 오랫동안 그 혼인 기간 동안 계속 같이 그러니까요.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혼 소송을 이제야 이혼할 때다. 이제 이혼할 때다. 사모님이 갑자기 이혼 소송을 하죠. 사장님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회생 파산 이러고 있다가 2019년에 마스크가 갑자기 살아나니까 이게 돈이 막 넣어져서 되게 해피해지신 줄 알았더니 이혼 소송을 하셨던.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 마스크, 손소독제, 그다음에 그 또 뭐 하여튼 알코올이나 뭐 이런 데들이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쪽 맞아요. 주식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막 희비가 막 엇갈렸는데 정말 질병관리청장이면 이게 다 근데 결국에는 국민들의 고통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식이 변동이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총책임지는 질병관리청장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쪽의 주식은 그냥 쳐다도 보지 않았어야 돼요. 지금 그냥, 시즌 주식 띄워주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 주식을 이제 처음 주식시장이라는 데 처음 접하게 됐었거든요. 그때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즌이라는 회사가 이 차트로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차트예요. 저 코인 차트가 코인 차트. 저 차트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질병관리청장의 남편이 갖고 있었다. 굉장히 좀 의아하죠. 네,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경 후보자는 그 양반이에요. 강선우 후보자에 비하면 양반이죠. 자, 강선우 후보자 얘기로 돌아갑시다. 자, 강선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전현직 보좌관 92%가 낙마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고래 심줄 같은 강선우. 자진 사퇴에 대한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구명을 맞아요. 뭐 한다는 소문들도 있는데 저는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본인은 뭐 여기저기 장관이 하고 싶겠죠. 계속 장관이 하고 싶겠죠.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자진 사퇴를 은근히 바란다는 얘기도 있긴 있겠지만 뭐 속내를 알 수는 없고, 네. 알 수 없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게 또 하나 터졌죠. 이 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해가지고 병원 면회 가가지고 네.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이야. 나 이 병원에 자, 대해 잘 속속들이 알고 잘 알아. 있어. 와, 이건 정말 이런 갑질 중에 갑질. 너 잘 알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PCR 안 받고 간이 검사하고 그 면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면회 못하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 결국 입원해 있는 분들 가족들 면회 못했었잖아요. 근데 네. 나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이야. 이 병원에 대해 다 알아. 그걸 못 할 건데. PCR이 좀 아프긴 하죠. 코 깊숙이 찌르니까. 그죠? 그게 싫었나 보다. 그죠? 아니, 근데 난 이거 되게 웃겨.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 소속이야. 나 이 병원에 잘 알아.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코가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아픈 게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네. 아니, 난 예. 이런 심리를 잘 모르겠어. 나 국회의원이야. 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야. 나 이 병원 잘 알아. So what? 뭐 어쩌라고? 예. 잘 알아. 그러니까 나 코 찌르지 마 이거잖아요. 나 코 찌르지 마. 코 아파 이거잖아요. 아프긴 했어 사실 그때. 근데 지금 나온 전 국민이 얼마나 그 해명은 코를 찔렀는데. 이 병원의 광고 자체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해외 출장 가야 되고 그 전에 예방 주사 맞으러 갔다. 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럼 가족이 병원에 있었습니까? 기자들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아니, 거예요. 난 똑같은 얘기지. 그런데 아니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 여기가 병원인 거 모르고 왔나? 그것도 웃기고. 그래 나 같은 여기 병원 맞아요. 그래서요. 나 이렇게 나왔을 것 같거든 반응을.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그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가면 주사 맞기 싫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럼 비슷한 거야. 그냥 코가 찔리는 게 아픈 거야. 주사 맞기 싫어서 나 이거 주사 안 맞는다고 별의별 애들 그 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PCR을 했어도 못 만나는 게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이 간호간병 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코로나 때 그 병동에 입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 병동에는.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PCR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원래는 들어갈 수 없는 병동에 그렇죠. 가족이 입원을 해 있던 건데 근데 다른 병동 같은 경우에는 가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게 그동안 해줬었거든요. 그럼 그 가족은 PCR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을 해서 이제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면 또 병원에서 못 나와. 하여튼 뭐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우리 강냉이 분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원에서 원래는 접견이 안 되는데 들어가려면은 다른 병동은 한 명은 되니까 PCR을 해야 된다. 근데 PCR도 하기 싫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간이 검사하고서는 들어가서 뭐 가족은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근데 그 와중에 보건복지위 소속이다. 이게 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강선우 후보 가족 사이에서 많이 회자가 됐을 것 같아요. 아유 출세하더니 이런 것도 다 뚫고 들어와. 그러니까 남들은 가족도 못 보는데 사람은 역시 출세해야 돼 그러면서 그 애들한테도 그랬을 것 같아. 공부해 출세해야지 너도 이랬을 것 같아. 너도 보건복지 국회의원 돼 하면서. 네. 저 사이즈 라지예요 라지. 뭐예요? 폴로 라지예요. 예. 아 누가 못 보내주신대요? 파란색 셔츠가 눈에 거슬린다고. 그래 저 아까부터 진짜 그랬어. 정말요? 왜 오늘 파란색이? 아니 저는 그런 껌이라면 롯데껌 선생님께서 근데 저는 파란색 셔츠, 블루 셔츠가 집에 한 8개, 9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빨리 우리 당이 파란색으로 가야 돼. 원래 원래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옛날에 한나라당 때 다 파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파란색 병수형 파란색 잘 어울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멀리 봐도 피부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저도 파란색 넥타이 좋아하는 넥타이들이 있는데 네. 잘 못 매요. 예, 정말 방송 있을 때 특히 못 매겠다. 자 돌아갑시다. 네. 아니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이게 심지어 이 병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끝나고 나왔어요. 맞아요. 청문회가 이제 월요일에 있었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명 나온 거는 남편의 운전기사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진정 들어갔던 거.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원래는 7월 초에 이거 자료 받기로 협의가 돼 있던 건데 당사자가 강선우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못 받았어. 근데 청문회 아침에 동의를 해줘서 그래서 그날 밤에 한 11시 조금 안 돼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제 의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가 왔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나눠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어떤 은폐했던 거 아니냐 실상 청문회 끝나고서 주려고. 근데 뭐 어차피 장관이라는 거는 청문회가 끝나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청문회는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본인 남편이 개인적으로 쓴 운전기사인데 뭐 협의했던 돈보다 더 달라고 해갖고는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로 신고한 거다. 이게 좀 약간 여러 가지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앞뒤가 거죠. 맞지가 않죠. 그게 왜냐하면 이 남편 배우자는 첫째 김앤장 변호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김경률 회계사하고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었는데 최근 5년 동안 이분이 김앤장에서 벌어들인 벌어들인 수입만 30억이 넘어요. 맞아요. 30억이 넘는데 그 사람이 운전을 좀 해주신 한 1개월, 2개월 정도 운전해주신 분의 급여를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주지 않았다?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금액이 못마땅하다고 하면 그 배우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지. 그렇죠. 왜 국회의원 강선우를 상대로 진정을 넣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리고 대한변협에다가 이게 진정 넣어도 되거든요. 변호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 이렇게 때는 그런 의혹을 자꾸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남한테 떠넘겨요.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그 변기도 뭐 이런 그냥 식이야. 보기만 하라고 했는데 고쳐왔잖아요. 왜 변기를 보라고 했는데 고쳐요.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저는 치킨도 먹다가 차에 두고 간 건데 닭을 그 다음 날 남은 닭을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왔는데 깜빡하고 그냥 놓고 내렸어요. 닭뼈를 먹니 너는? 아침에 넌 닭을 뼈를 아작아작 씹어 먹니?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문자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또 그걸 반박하는 문자가 나온다고. 박스 밑 놔뒀으니 갖다 버리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갑자기 박스 지역 사무실에서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결국 병원 갑질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 갑질 문제는 이제 경찰 수사까지 이제 의뢰가 돼서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이게 장관 한번 해먹으려다가 그냥 다 털렸어. 맞아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삼선이 어려워진. 삼선 어려워. 그래서 지금 강선우 후보자가 그래도 3년 앞으로 남은 3년간 그 국민 세금으로 보좌관들의 보좌를 받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요. 그거면 됐지 뭘. 근데 본인은 이번에 장관을 찍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꿈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삼선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도는 얘기가 울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자기 몇 달 만이라도 장관 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도는 게 나는 근데 이해는 돼요. 정무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낙마를 해버리면 이분은 끝이야. 삼선도 끝. 그냥 정치인으로 끝인 거예요.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막 논란이 됐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한 분을 잘 아는데 초선 잘 마무리하고 변호사 생활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때 막 9시 뉴스 다 장식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요? 이수진? 아니요. 김남국? 얘기해도 김남국은 저기 갔잖아.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요? 네.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그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로 이렇게 하다가 네, 양정숙 의원. 해가지고 그때 부동산 재산 뭐 그런 걸로 신고가 해서 문제였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마쳤어요. 네, 맞아요. 네.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마치고 정치 더 할 생각 없고 출당 당했죠, 출당. 맞아 출당 당해서 제명. 네. 근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개혁신당 들어가고 보조금 받는데 일조하셨던 맞아 조금 그분이잖아요. 개혁신당 막판에 들어가셨죠. 예. 예, 그냥 하여튼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그냥 지금은 변호사로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저랑도 이런저런 자리에서 마주치면 친해요? 뭐 예전부터 알던 사이긴 해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아니 그렇진 않고. 예, 마주치면 저보고 그래요. 국회의원 뭐 많이 할 필요 없어.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진하게 하면 돼.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셔. 근데 지금 강선우 의원은 벌써 2번 했잖아. 2번 했고. 아니, 이번 욕심이 좀 커. 아이, 뭘 욕심을 이렇게 부려요. 그러니까 이 이왕 할 거 장관 몇 개월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근데 대통령이 예뻐하는 분이니까. 자, 그 얘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왜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고도 좀 버라이어티한 이런 의혹들과 문제점이 많으면서도 대통령실에서 강 후보자를 이렇게 결정을 못하나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그 제가 안 그래도 여권 뭐 민주당 쪽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런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첫 번째죠. 지금 맞아요. 현역 의원은 한 현역 번도 불패. 한 번도 현역 불패. 불패였어요. 불패. 그렇게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후속 인사에서 이렇게 한번 현역 의원이 딱 낙마하는 사례가 생기면 이게 앞으로 도미노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친명계 내부에서 이 장관으로 쓸만한 여성 인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이번에 그 전직 보수 언론인들 두 분이랑 오찬했을 때 그때 대통령이 그 얘기했대잖아요. 여성 정치인 이렇게 쓸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 제가 며칠 전에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민주당 여성 의원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추미애. 추미애, 최민희, 추미애, 최민희, 전현희, 이분들은 근데 김현, 다, 김현, 색깔이 강한 뭐, 분들이라. 문정복, 문정복이요. 문정복 의원, 아직 계시라고요. 아직 계죠. 경기도지사 나오신다는 뭐 소문이 문정복 있는데. 의원,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와 대단한 별을 타선이 없어. 이게 뭐 공포의 외인구단이야. 쉬어갈 수가 없네요. 쉬어갈 수가 없어. 여가부 하시기에 너무 센 아 언니들. 근데 사실 이게 공포의 외인구단이야. 이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사실 그런 측면에서 강선호 의원이 서영교 맞아. 의원님도 계시고 강선호 의원이 막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복잡한 면이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어젯밤에 JTBC 그 토론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민주당 쪽 패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우리 보고 얘기를 하는 게 뭐 정책에 대해서 그 비판을 안 하고 너무 막 도덕성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강선우 의원은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당에 가깝다.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여성단체가 건데 이게 그래서 되게 싫어하잖아. 재밌는데 강선우 의원을 민주노동당 권영국 전 대선 후보가 반대해요 지금. 맞아. 왜 반대하냐? 우리처럼 갑질로 반대하는 게 아니야. 너무 재밌어. 정책이 아니다고 막. 그게 아니라 갑질이 아니라 비동의 간임죄 도입에 대해서 그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입장이라서 정책에 모호한 대해서 스탠스를 자기는 취하고 그거를 납득할 수 없으니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실 비동의 간음죄는 도입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인데 강선우 의원이 그나마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중에 유보적 입장이야. 그래서 강선우 의원 이렇게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괜히 뭐 양이원영이나 그거 요즘 댓글 돌잖아. 댓글. 양이원영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은 저기 그 누구지? 그분 있잖아요. 그 피해 호소인 처음 만드신 분. 그 송파병에 남윤인순. 남윤인순이나 이런 분이 여가부 장관으로 와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막 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것도 또 피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은 뭔가 약간 우리랑 안 맞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미묘해 보고 있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한대요. 이 대통령이 지난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낙서나 잠깐만. 우리 송미자 선생님이 이현주 빠졌다고 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현주 의원도 빠졌고 이재정 의원도 빠졌고 맞네. 여러 의원 남윤인순 의원도 남윤인순, 빠졌고 양이원영 뭐. 그러니까 지금 타선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이 대통령이 그 강선우 의원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한대요. 그리고 그 김혜경 여사가 또 특별히 그 강선우 후보자를 좋아한대요. 너무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자기를 잘 챙겨가지고. 이부자리 깔아주는 그 손놀림이. 그래서 보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부자리 말고 이부자리는 당연한 거고 이부자리처럼 이렇게 잘 챙겨준 거 말고 이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볼
장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찾아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실에 강천우 최고위원이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적 죽이기로 새로 읽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이재명의 대변인 저 강천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따박따박 다 받아칠 것입니다. 친명 박수부대도 좋고 친명 거수기도 좋습니다. 언론에서 먹어야 할려 저 강천우가 다 먹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하는데 안 좋아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저렇게 얘기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왜 민주당 떨어졌을까? 전당대회는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요즘 민주당 전당대회는 최근에 그 당대표 전당대회 네. 토론회 하면서 토론회인지 뭔지 하면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전승절 박찬대 의원이 나는 박찬대 의원이었을까? 박찬대 의원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 눈만 보면 마음을 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기가 정청래 의원이 나는 눈도 안 봐도 마음을 안다. 무슨 독심술 대결 맞아요. 그 얘기가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야. 제가 약간 여긴 어디 하는 생각이. 근데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그랬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할 때도 서영교, 김병기 나와가지고 서로 찐명이네 막 이야기하면서 좀 그때 독특했던 게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네거티브를 해. 그 김병기 당시 이제 후보였죠. 네. 배우자가 아들 그 국정원 취업 청탁 의혹. 그것도 녹취를. MBC 통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해. 아니 무슨 원내대표 선거를 아니, 나 하는데 정말 그런 거를 진짜- 터뜨려요. 난 진짜 웃긴 애들인 게 왜 MBC를 통해서 지들끼리 네거티브를 한다? 아니 그래갖고 난 딱 진짜 그걸 보고 재밌어요, 쟤네. 민주당 네. 내부 상황 나 잘 진짜 모르지만 웃긴 애들이야. 김병기 후보가 되겠구나 생각한 게 보통 그런 거는 그 밑에 지고 있는 사람이 1등을 네거티브하기 위해서 터트리는 거잖아요. 맞아. 김병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맞아. 하여튼 이번에도 그때 원내대표 선거도 굉장히 치열했는데 당대표 선거도 8월 2일이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맞춰봐요. 아직 저는 정청래가 될것 시간이 같아요. 많이 남았으니까. 전 정청래가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음. 민주당 쪽 분들이 다 이제 박찬대 될 것 같다고 저랑 가까운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때가 저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더 파워풀. 그 김어준 행사에 그렇지. 그 박찬대는 안 갔어요. 일정이 있다고. 음. 근데 정청래는 갔어. 그리고 거기에 뭐 문재인, 뭐 우원식, 김민석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그때 뭐 형님 보면은 뭐 그랬죠? 맞아요. 형님이라고 아우, 불러 뭐 김어준 아우 그다음에 형수님 그래서 뭐 시동생 막 이랬잖아요. 자기 대법관도 하고 싶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댓글에 굉장히 인상적인 게 올라왔어요. 음. 안기령이 지금 기대하고 있을 수도. 안기령 지금 청와대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실 들어가 있어요. 부대변인. 이미 들어가. 아이고 부대변인 뭐 장관은 되면 부대변인 그만하고 나오면 되지. 응. 네. 대통령실 들어가 차- 있어요. 아니, 근데 차- 이런 말 그러면 해서 좀 이제- 미안한데 네. 아무리 그래서 여가부 장관이 동네 무슨 이장도 아니고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는데 뭐 그걸로 검증된 거 아니에요?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변호사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장관인데 아니 너무하다 진짜로. 저는 그런 거 시키면 그냥 본업으로 돌아갈래요. 그러니까 본업으로 돌아가. 우리는 그런 거 시키면 변기 보라 그러면 본업으로 돌아가. 변기를 왜 봐 내가.